첫 번째 증시 이슈입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 4% 넘게 치솟으면서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고 유가 급등은 주요 주가 지수에 부담을 주며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증시 이슈입니다.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기차 판매 브랜드들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고 있지만 시장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증시 이슈입니다. 정부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9월 중 발표하고 4분기에 이를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를 출시합니다. 최근 증시가 급격한 변동성을 보인 탓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확산과 내실화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증시 이슈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 성공했습니다. 로봇이 교통신호 정보를 활용해 횡단보도를 건넌 최초의 시연으로 향후 실외 배송 서비스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헤드라인 브리핑을 통해서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 체크에 들어가 보고요. 방송에서 빼놓을 수 없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릭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이렇게 9시에 주식 강장을 통해서 찾아뵙게 됐는데, 자, 여러분, 사실 지금 비슷한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장 흐름 속에서 테마가 실린 종목들만 강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증시를 대하시는 여러분은 여전히 어려운 장세를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장세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해답까지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에릭 대표님과 함께 50분 동안 시장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국내 증시도 뉴욕 증시도 다소 경계감이 짙은 모양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헤드라인 통해서 뉴욕 증시 얘기 나눠보시죠. 첫 번째 뉴욕 증시 얘기입니다. 미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하락했던 국제 유가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다시 뛰어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제 유가가 급등하니까 증시에서 다시 조금 부담으로 작용되는 모습이죠. 그렇죠. 사실 지금 중동 리스크는 꾸준히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수를 누르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반복되는 재료들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꾸준히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순서를 거쳐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에는 이번에는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조금 하방 압력이 가해졌지만 계속해서 악재가 조금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짚어주셨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후퇴의 우려로 이 WTI의 가격이 지난주 초에는 70달러대까지도 떨어졌었는데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우려 완화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으로 계속해서 유가는 상방으로 압력을 받는 모습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뉴욕 증시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주요 경제 지표들을 발표하는 걸 앞두고 있으니까 이 경계감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내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 화재 우려에 전고체 배터리가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출입 금지 이런 팻말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지금 시장이 이전에 코로나19 재료를 가지고
정말 블랙 이슈라고 하죠. 이런 좋지 못한 이슈를 가지고 증시들이 주가들이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는데 그에 비해서 정말 공포라 할 수 있는 재료가 등장하면서 모든 수급이 이 전기차 화재의 방지 종목 그리고 정보채까지 이어지는 흐름에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바탕으로 기존에 소외되었던 종목들에 대한 수급 흐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어쨌든 이런 테마성 재료를 가지고 여러 섹터의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여러 테마성 재료를 가지고 종목들이 상승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청라에서 전기차 화재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계속해서 전기차 포비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장 유심히 지켜보셨던 분들은 전기차 관련된 주들이 좀 날아오르는 모양새 보였다라는 거 아실 것 같은데요. 이따가 자세하게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9월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4분기 내에는 관련 ETF까지 출시하겠다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제는 또 밸류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보고자 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사실 지금 정부도 뭐 기존의 증시의 흐름보다 굉장히 변동성을 보이는 국내 증시의 흐름에 일부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밸류업 정책도 추가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내줄 또 전망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는 선별된 종목들, 밸류업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선별된 종목들을 집중해서 지금부터 비록 아직 9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지금부터 선침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밸류업과 관련해서는 지금이 오히려 선침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전략도 잠시 후에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 이제는 혼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제는 배송 로봇이 가게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조금 활동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앞서 보신 이슈에 비해서 다소 소소하다 할 수 있는 이슈인데 제가 이런 자율주행 관련해서 종목을 좀 준비를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런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조금은 안정적이다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 그리고 섹터들을 말씀드리자면 아직 눌려있는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그리고 자율주행 또 로봇까지 볼 수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이슈를 준비해 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심사숙고해서 가져오신 이슈까지 주식광장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봤던 내용들은 저희가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가면서요. 대표님의 밀착 종목까지 만나볼 예정입니다. 밀착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까지는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처럼 저희 주식광장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 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오늘 방송에서 만나보는 밀착 종목들,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전략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릭 대표님께서는 내일 오전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이 라이브 방송 링크까지도 팍스 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통해서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내용들 다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 50분 전까지 자유롭게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시장은 혼조세를 보인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의 시장에서는 미국에서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들을 앞두고 조금은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코스피 지수 강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오늘은 0.12% 상승하면서 2621선에서 오늘 장 마무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외인의 수급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대형주 위주로 들어오면서 지수가 소폭이나마 상승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반도체주와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압력을 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또 여기에 미국 물가지표 발표에 대한 이 경계감으로 상승폭이 조금은 제한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오늘 파란불 켠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02% 빠지면서 764선에서 오늘 장 마쳤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을 조금 밑으로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였던 제약 바이오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 시총 상위단에 있는 종목들이 큰 폭으로 빠졌다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이 보시는 시장은 어떨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오늘 흐름 우리는 어떻게 좀 보고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네, 사실 뭐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재료 자체는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반복되는 재료들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 상황을 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이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중동 리스크 관련된 이슈들을 꾸준히 관찰할 필요가 있겠고 그에 대한 미증시의 반응도 체크를 해 나가야 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엔캐리 청산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엔달러 환율 변동성에 있어서 증시가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적으로 그리고 일부 물량이 정리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이번 주 이런 미증시에 있어서 지표 발표 대기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물론 국내 증시도 목요일날 휴장 이후에 또 흐름을 이어가겠지만은 이런 휴장을 앞두고는 관망세가 짙어지는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주는 좀 일부 관망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는 주간으로 가져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반복되는 재료 속에서 지금 지수 차트 보셨지만은 상방으로 추가적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재료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수급은 또 갈수록 말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 테마성 재료들 실린 종목들만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부터의 흐름을 좀 함께 살펴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증시에는 어느 정도의 악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새로울 만한 악재는 없지만 계속해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되는 부분인데요.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경계감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십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오늘 밤부터 잇따라 차례차례 하루씩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에는 그런 흐름이 계속 약하겠다라고 그냥 마음을 놓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지표 발표 결과에 따라서 네. 미 증시가 반응을 하겠죠. 결국 어제 우리 증시가 어제와 오늘이 확연히 달랐듯이 상승 종목 수를 빗대서 말씀드리면 정말 상반되는 흐름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또 종목들을 대할 때 있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말씀하셨듯이 뭐 약세 흐름을 예상한다라는 측면은 좀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내내 약한 흐름이 이어지겠다라는 전망보다는 그때그때 발표되는 지표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결정되겠다라고 변동성이 조금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증시에 휴장일까지 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움직임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는 간략하게 짚어보고요. 헤드라인으로 만나봤던 내용들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내용이었죠.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전기차 화재 우려에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국내에서 시판하는 모든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는 원래 비공개 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전기차 화재 사고 이슈가 워낙에 부각이 되면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는 이미 자발적으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 공개가 사실 이 소비자 측면에서 또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의 입장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인가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좀 문제를 일으키는 배터리 제조국이 중국산 중국이기 때문에 일부 소비자가 그러한 부분에서 감안을 할 수 있는 또 정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을 바탕으로 상승할 것은 예상을 했지만은 뭐 대부분의 또 분들이 이런 기술적 반등에 그칠 것이다. 왜냐? 지금 업황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라는 측면에서 기술적 반등 이상을 바라기는 힘든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러한 블랙 이슈, 전기차 화재 방지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이런 상승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뭐 시장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슈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이지만 그로 인해서 그동안 눌려 있었던 2차 전지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증시 그리고 특히 코스닥에는 좋은 흐름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그동안 조정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만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하게 우리에게는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조금 튀어오르게 만들 수 있는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 분위기 안에서 전기차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봐야 될지 같이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저희는 어떤 포인트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자, 먼저 포인트는 우리가 코로나19 관련주들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슈가 나오면서 처음 반응한 종목들은 진단키트겠죠. 진단키트부터 이후에 마스크 그리고 치료제까지 제약바이오주 전체로 그러한 흐름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어제 그리고 오늘 이런 화재 방지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였고 지금은 이 전고체가 이런 화재 방지에 대한 또 재료로서 부각을 받으면서 전고체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전고체 정말 2차 전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와 함께 또 여타 2차 전지 관련주들 장비까지 이러한 흐름이 퍼질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전기차 화재가 계속해서 이 사회의 공포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전고체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충격 그리고 열 부분에 그리고 화재 부분에 일부 안정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가고 있다는 점만 포인트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처음에는 화재 사고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화재 방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조금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전고체 배터리는 완성형 배터리다라고 불리는 이 배터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배터리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장에서 확실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네. 이와 또 관련된 종목들 오늘 제가 알기로도 날아오른 종목들도 꽤 있었거든요. 꽤 있었죠. 네, 관련주들도 한번 봐볼까요? 네, 대표적으로 오늘 뭐 대장이었다고 할 수 있는 종목은 한농화성이겠죠. 정말 전고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전고체 관련해서 뭐 양산 시점이 2027년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정말 뭐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긍정적으로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으려면은 아직은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눌려 있는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 차트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실 3월 정도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관련해서 정말 2차 전지주들이 추가적으로 강세를 이어갈 것이다. 그와 함께 코스닥도 지수적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하는 구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뭐 힘없이 빠졌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단 한 번에 반등을 하지 못하고 하락 추세를 이어온 종목이 바로 이 한농화성입니다. 그래서 고성능 전해질 개발 부분에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고 여전히 그러한 재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종목인데 자, 조금 더 가까이서 살펴보시자면은 자, 이 종목 지금 굉장히 강한 반등을 만들었습니다. 일부 장기 평선 부근에서 종가를 만들었지만 지금 캔들의 힘을 봤을 때 정말 추가적인 강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 뭐 평단가를 봤을 때 대부분 뭐 18,000원 그리고 2만 원 부근까지 그 위로도 아직 보유 중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번 기회에 정말 이 전기차 화재의 재료를 가지고 반응한 이 한농화성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우리에게 탈출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장에서 크게 튀어 올랐던 관련주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눌려있던 종목이 그래도 조금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라는 이 존재 자체가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폭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단점을 이 전고체 배터리가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주들의 흐름도 짚어주시는데요. 관련주를 내가 보유하고 있다. 이 종목에 대해서도 내가 조금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자세한 전략들, 또 오늘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습니다. 50분 내에 서둘러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관련주 흐름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애타게 기다리시는 밀착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주들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타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데에서 조금 힌트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눌려 있었던 종목에 어느 정도 매수세가 몰린다라고 하셨는데 오늘의 밀착 종목도 이 관점에서 조금 들여다봐야 할까요? 그렇죠. 오늘 준비해온 밀착 종목은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뭐 전고체라든지 뭐 화재에 관련된 종목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지금 눌려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을 준비해 왔고,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발전 그리고 ESS 사업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이런 고효율 SOFC 발전소 상업 운전을 개시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뭐 미증시 또 테마도 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살아나는 흐름 속에서 순환매가 또 ESS까지 퍼져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미리 진입을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여유 있게 가져가면서 추가적인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까지 함께 살펴보시자면은 보시다시피 뭐 조금 전 살펴본 관련주들에 비해서 뭐 강하다 하는 흐름을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마찬가지로 꾸준히 이런 하락 추세 속에서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을 했다 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일부 지지가 확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해서 정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략하기에 적절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의 첫 번째 밀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사실 이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 뻗어 나갔을 때 닿을 수 있을 만한 ESS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장 또 눈여겨보신 분들 아실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 ESS 관련된 종목들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오늘의 첫 번째 밀착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발전, ESS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굉장히 우하향 곡선을 그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대표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그렇다면 지금의 이 흐름 안에서 전고점까지는 조금 상방이 많이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아무리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저점 매수 관점에서 진입을 한다고 해도 뭐 전고점까지 노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죠. 다만 네. 지금 보이는 박스권 상단 정도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저기 박스권 상단까지만 도달을 한다고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고, 나머지는 또 우리가 함께 전략을 가지고 가져갔을 때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종목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우선 1차적으로는 박스권 안에서 상단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시고요. 이후에 조금 더 돌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전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지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증시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헤드라인으로 만나봤던 세 번째 내용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9월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된다. 4분기 내에는 관련 ETF까지 출시될 예정이다라는 헤드라인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한 지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요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으면서 조금 관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증시가 좀 크게 휘청거리니까 그래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강화하면서 증시 체질을 좀 개선해 보겠다라고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그렇다면 이 밸류업 관련돼서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좋은 걸까요?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은 걸까요? 지금은 제 개인적으로는 모든 종목을 어떤 종목이든 네. 일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유리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리고 변동성을 고려하셔라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그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익을 줄 때 챙겨두고 또 재진입을 하든지 다른 종목을 보든지 이런 변동성에 언제든지 좀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좀 자세가 필요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밸류업과 관련한 소식도 최신 기사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지만 지금 워낙 증시의 분위기가 상방 탄력을 받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든지 조금은 짧게 잡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밸류업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라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증시 이슈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그렇다면 밸류업 관련해서도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 세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자, 일단은 지금 미리 뭐 여러 공시를 통해서 이런 주주 환원에 대해서 그리고 배당금에 있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계획을 내놓고 있는 종목들, 기업들의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사실 이런 밸류업 관련된 이슈가 처음 부각되었을 때는 정말 여러 종목들이 여러 섹터의 여러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지만, 이제는 정말 구별되고 선별된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이 금융 관련된 종목들이 이 밸류업 관련해서 수혜를 받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 이 금융주들은 금리 인하가 기대됨에 있어서 일부 좀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그 부분을 이 밸류업 정책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관련주들은 2분기 또 역시 호실적을 기록했고 자사주 하는 정책 발표를 꾸준히 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선별해서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어떤 종목들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까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주주 환원 정책 등을 공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발표한 기업들이 있다면 주목하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금융주들 오늘 장에서는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인 종목들이 많았지만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 입장에서는 이번에 밸류업 관련된 소식이 조금 희소식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좋은 흐름 금융주가 보였다고 했는데 관련주들은 어떤 흐름 보였는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그래도 증시를 조금 상방으로 이끈 게 금융주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대표님. 네,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굉장히 시장 수급이 부족한 흐름 속에서 오늘 강세를 보인 종목들은 일부 의미 부여를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밸류업 관련해서 뭐 사실 연초에는 수급 블랙홀이라 할 정도로 시장의 수급을 모두 빨아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일부 선별된 종목만 반응을 하면서 그러한 수급 블랙홀 정도의 강세는 보이지 못하고 있죠. 그럼에도 지금 살아있는 밸류업 수혜주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졌을 때 충분히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먼저 관련주 첫 번째로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죠. KB금융 차트를 함께 보시자면은 역시 올해 초부터 이런 밸류업 정책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튀어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꾸준히 우상향을 보였고 4월 뭐 총선이 있었죠. 총선 관련해서 이런 정부의 정책이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면서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 꾸준히 이런 의구심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죠. 그에 반응하면서 주가 역시 상방으로 강하게 흘러가는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 KB금융 종목을 보자면은 우상향 흐름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빠르게 시장 흐름 따라 급락한 부분을 다시 한번 메꾸었다 할 수 있겠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주가 가격이 일부 좀 비싼 측면이 있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진입을 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저렴한 가격에 있는 종목을 밀착 종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순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밀착 종목까지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관련주의 흐름 짚어봤습니다. KB금융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올해 초부터 밸류업 이슈와 관련해서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최근에 증시 흐름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조금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다시 밸류업 관련된 기사들이 조금씩 부각이 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련주의 흐름을 지켜보다 보면 내가 지금 편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고점 우려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밀착 종목 가져와 주시는 거겠죠. 저희 방송에서는 하나하나 증시 이슈와 관련해서 밀착 종목 3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은 방송에서 공개를 하지 않는데요. 팍스 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오셔야지만 정확한 종목명, 가격 전략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십니다. 오늘 방송에서 못다 들은 얘기 라이브 방송 통해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50분 전까지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밸류업과 관련된 대표님의 밀착 종목도 한번 취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번에 밀착 종목. 그렇다면 이 우하향 곡선을 그린 게 아니라 우상향을 똑같이 그리면서도 먹을거리가 조금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제가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 종목 정도 더 관련주 보고 흐름을 가면 하나 좋을 더 것 보도록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밀착 종목을 바로 설명드릴 수 있지만 왜 밀착 종목이 더 좋은 자리에 있는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만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BNK 금융지주 차트를 함께 보시자면은 이 종목 역시 최근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보시다시피 앞서 보신 KB금융보다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종목을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조금 더 넓게 살펴봤을 때 이 종목 지금 일부 고점 라인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는 자리에 있지만 조금 더 살펴봤을 때 위쪽으로 이제 다시 한번 저항대가 얼마 남지 않은 자리에 있다는 점을 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진입해서 정말 강한 흐름을 이어가서 이런 수익률을 가져간다라는 가정을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고점 자리이다라는 측면에서 뒤에 보실 밀착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장에서는 사실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펴본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면 이런 종목이 앞으로 더 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차트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매물대에 어느 정도 가까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리스크를 어느 정도 떠안고 가야 될 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리스크를 조금 더 덜 수 있는 종목으로 대표님이 밀착 종목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대표님 바로 밀착 종목 한번 밀착 취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 더 그러면 불안감을 내려놓고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또 금융주 관련해서 조금 이런 뭐 횡령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 또 주가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 리스크로 또 고려를 하셔서 진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가지고 온 밀착 종목은 깨끗하다, 아직은 없다라는 측면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일단 힌트를 드리자면은 2분기 연체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즉 이런 수익률이 개선이 됐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2분기 실적 분기 기준으로 자체 최대 규모의 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하반기가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이다,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차트를 함께 살펴보시자면은 일부 앞서 보신 두 종목에 비해서 강하다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이런 밸류업 재료를 가지고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보고 있고 앞서 보신 종목들에 비해서 박스권 상단이 굉장히 가까운 측면에서 이 종목은 정말 정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꼭 진입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지금 아래쪽에 QR코드 통해서 팍스 동시망까지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금융과 관련한 대표님의 두 번째 밀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팩트체크부터 먼저 들어가 봤었는데요. 이 2분기 연체율이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횡령 사건들이 있죠. 하지만 이런 횡령 이슈와 관련해서도 조금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으로 가져왔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관련주들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가파른 상향 곡선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동평균선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꾸준히 더디지만 계속해서 상향 곡선 그려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면서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밀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기까지 이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은 건데요. QR코드 스캔하시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에서 만나보는 정확한 밀착 종목의 종목명, 자세한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밀착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 내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율주행 배송 로봇과 관련해서 혼자서도 횡단보도를 건넜다라는 이슈 같이 살펴봤습니다. 참 자율주행 하면 자동차부터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따금씩 음식점에서 만나게 되는 배송 로봇 다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배송 로봇이 음식점 안에서만 국한돼 있지 않고 더 큰 무대로 나가려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대표님, 그렇다면 이제 진짜 로봇이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는 정말 뭐 당장부터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디테일한 부분 그리고 뭐 시스템적인 부분, 인프라적인 부분을 좀 더 개선할 필요는 있겠지만 정말 이제 가까운 미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뭐 로봇, 배송 로봇 관련해서 이슈를 가져왔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굉장히 눌려 있다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일부 그러한 흐름을 좀 기대하면서 또 자율주행주들도 이 대장주인 테슬라가 살아났을 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매수 점이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부 차원의 실시간 교통신호 정보 공유 체계를 가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카메라 모듈 같은 센서 그리고 이러한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부품 관련주들을 또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또 관련주까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도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흐름 좀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십니다. 지금은 상당히 눌려있는 구간이지만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가 움직인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흐름이 또 튀어오를지 모른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로봇 하면 이 완성된 로봇만을 떠올리기도 쉽지만 로봇 안에 들어가는 많은 센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부분으로 조금 들어가 보자라고 가져오신 거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인프라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은 지금 일부 뭐 아무리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재료가 받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이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 유리해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 했을 때 이러한 종목들이 최근에는 이런 휴대폰, 핸드폰에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고 또 여타 종목들은 방산까지 진출을 해 있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재료가 받쳐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종목의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또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시장 흐름이 이런 눌린 종목들을 찾아서 수급이 흘러 들어가는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의 로봇이 완성이 되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하나가 뒷받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들 떠올리실 카메라 모듈과 같은 센서와 관련된 부품들이 로봇 안에 다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로봇에 국한되지 않고 방산으로까지도 뻗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만 놓고 본다면 재료가 상당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또 관련주들의 흐름 짚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지금 시장에서 사실 자율주행은 눌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관련주들도 그럼 지금은 조금 미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네, 미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관련주로 대표적으로 LG이노텍 차트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살펴보시면은 여전히 굉장히 아래쪽에서 장기 이평선 아래 위로 들락거리면서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행히 이 장기평선 지지받으면서 지지를 받고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아래쪽에 위치한 것을 보실 수 있겠죠. 자, 이런 LG 이노텍도 이런 애플에 굉장히 의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한 흐름에서 일부 탈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기술들을 개발해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실적적인 부분도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종목들도 관심을 가질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카메라 모듈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종목 LG이노텍을 관련주의 흐름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사실 차트상에서 봤을 때는 조금 꾸준히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가 최근에 장기 이평선을 사이에 두고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지금 미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애플향 매출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과 관련된 움직임들도 지금은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련주들의 흐름을 봤을 때 내가 과연 이 섹터 안으로 뛰어들어도 괜찮은 걸까라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종목 대표님이 밀착 종목으로 가져오셨는데요. 밀착 종목 만나보시려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으니까요. 빠르게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밀착 종목에 대해서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지금의 이 LG이노텍 같은 흐름만 보면 지금 이게 들어가도 되는 거 맞나, 계속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2차 전지주들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터무니없는 재료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업황이라든지 정말 우리가 기본이 된다 할 수 있는 모멘텀보다는 이런 주가, 지금 위치 자체가 메리트가 되는 부분이 있고 재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금의 재료만 나와줘도 주가가 튀어줄 수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저가가 확인된 종목들을 일부 유리하다 할 수 있는 지점에서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가 흐름상에서 그래도 지금이 굉장히 저가 매수의 메리트가 있는 지점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법한 재료도 상승 재료로 쓰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챙겨보시기 힘드시니까 밀착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밀착 종목 어떤 포인트들로 짚어볼 수 있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카메라 모듈 관련 자동화 장비 전문 업체이다 힌트를 드릴 수 있겠고, 바로 차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함께 보시면 뭐 이전에 또 차트 자리가 있겠지만은 지금 일부 저점이 확인된 지점에서 지지를 계속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지금 뭐 특별한 재료가 없지만은 시장 흐름 따라서 하락한 자리에서 일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 밀착 종목 가지고 온 밀착 종목 역시 다시 한번 제자리로 찾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특별한 재료가 없다 할지라도 조금의 일부 조정을 받았던 지점까지 되돌림
흐름을 보여준다 했을 때 우리가 또 챙겨갈 수 있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부 지금 장기 이평선 굉장히 아래쪽에 위치한 부분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보시면은 굉장히 박스권을 형성한 자리에서 많이 이탈한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일부 좀 확인이 더 필요하다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QR코드 통해서 박스 통신망까지 들어오시면은 왜 이 종목이 유망한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박스 통신망까지 들어오셔서 라이브까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밀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장기 이평선 밑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까지 형성했던 박스권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십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은 팍스 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 QR코드 빠르게 스캔해서 방송 끝나기 전까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에릭 대표님과 함께 3가지 밀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언제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